자, 8월 5일 이적 시장 요약을 해볼 텐데 현재 확인해 봤을 때는 첼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떴는데 자질구레한 그런 친구들로 좀 많이 떠 있습니다. 희위고로 봤을 때는 현재 디스버리올이 에버튼으로 간다고 하고요. 이적료는 약 2,800만 파운드, 원금이 2,500만 파운드고 에드온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까지는 총액이 2,800만 파운드로 쳐지는 게 정론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현재 확인해 봤을 때는 디스버리올이 메디컬이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은 엘버블리라는 에버튼의 대장 기자 하고 에버튼 소식에도 능통한 머지사이드 기자 폴 조이스한테도 떠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노 또한 이걸 인정을 했고요. 디스버리오 같은 경우는 에버튼의 변칙적인 전술 5-4-1 시스템에서 4-4-2 시스템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4-2-3 시스템을 이제 채택을 했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 옵션, 볼란치 옵션 하고 라이트 미드필더 옵션, 레프트 미드필더 옵션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한 옵션이라서 에버튼 입장에서는 디스버리오라는 선수를 얻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고 축구가 벌리로 갑니다. 2천만 파운드 이적료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희위고가 뜬 상태입니다. 이적료 같은 경우에는 희위고 트윗에 딱히 명시가 되어 있진 않으나 기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봤을 땐 2천만 파운드가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브로야가 패키지로 또 벌리로 같이 갑니다. 2천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또 예상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축구의 메카가 지금 베르거의 피셜로 로마노도 인정한 소식인 완전 이적 협상 중으로 지금 테이블이 열렸다고 하는데 첼시가 요구하는 이적료가 꽤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첼시 전담 기자 킨셀라 또한 이걸 인정을 했고 보르세는 지금 임대를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다소 첼시가 완전 이적을 추진하려고 할 때 액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첼시는 현재 지금 스쿼드 정리를 본격화라고 킨셀라가 말을 했는데 여기서 로마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4시간 이내로 4개들이 완료가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가지고 정말 빠르게 잉여 자원들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보일리는 합니다 라고 저는 항상 말을 했었는데 진짜 보일리는 하네요. 이래서 보일리를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보일리가 모든 걸 다 했다기보다는 보일리가 만들어 놓은 그 보드진들이 해놓은 업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일리는 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첼시는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그리고 또다시 비슷한 레파토리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던 스쿼드 잉여 자원 처분들을 잘 해내고 있는데 하지만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식처럼 딱히 진전은 없고 치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어떤 소식도 없는 상황인데요. 키어런 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털링 그리고 치렐 기타 등등의 매각 대상 선수들은 1군 그룹과는 별도로 훈련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뉴 쪽에서 이제 가르나초나 래시포드, 말라시아라든가 이런 자원들 산초도 그렇고 별도로 훈련을 진행시킨 것처럼 첼시 또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몬스를 봐야 될 텐데 시몬스가 지금 현재 좀 많이 끌려있는 상태잖아요. 딜 자체가 별로 진전이 없다라거나 팬들은 생각보다 이 시몬스의 딜에 관해서 좀 구체화가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뭐가 나오지 않았을까? 혹시나 이 딜이 깨지진 않을까? 불안감을 내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는데 이에 관해서 로마노가 한마디를 얹었어요. 첼시는 시몬스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항상 매각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협상은 일단 진정 상태가 맞으나 다른 매각 자원들이 처분이 되고 나서 진행이 될 예정이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24시간 내로 이 4개의 매물이 다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시몬스 또한 24시간 이후에 급격히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시점으로는 수요일쯤에 이 시몬스 딜이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로마노는 이 딜에 관해서 무조건 성사가 된다 라고 하고요. 시몬스와 가르나초는 첼시의 우선순위 상황이라고 하고 시몬스의 첼시의 확률은 80% 라고 하면서 강하게 확신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가르나초와 개인합의 진전을 가져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사우디 구단들이 계속 가르나초에게 연락을 해보고 있지만 선수는 첼시만을 원한다 라고 하는데 일단 메뉴도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았고 가격 방어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는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메뉴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장부상의 이슈가 또 별로 없다시피 하고 세슈코에 관해서 과감한 비드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가르나초는 아무래도 협상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데려온다 하더라도 첼시가 조금 양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즉 돈을 더 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메뉴가 돈을 깎아야만 하는데 둘 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 딜이 이번 여름 내로 상당한 진전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합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고요. 임금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근데 구단 간 합의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 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으로 잭슨이 아마도 떠날 것 같다, 운쿤쿠가 아마도 떠날 것 같다 등등에 관한 코멘트가 있었지만, 일단 이거는 뭐 그냥 언제나 나왔던 말들이라서 넘겨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의외였는데 조지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첼시에서 지금 실링, 즉 이 선수의 가치에 관해서 제대로 된 확신을 얻어가기 힘든 상황이죠. 사실 뭐 풀럼전에 극적인 골을 넣고 컨퍼런스 리그에서 골을 넣고 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긴 하더라도 이 선수의 포텐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긴 해요. 왜냐면 어느 포지션에서 이를 확실하게 키워야 될지가 좀 확신이 안 드는데, 스트라이커에 키우기에는 체구가 작고 당연히 왜소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몸 자체가 마르고, 레프트 윙이 들어갔을 때는 윙어다운 경쟁력이 없어요. 드리블에 능한 것도 아니고 속도가 애초에 빠른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이드 킥 옵션 아니면 왼쪽에서 더블팀을 달고 드리블하는 게 중요하다거나 여러 요소들이 평가가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첼시 시스템의 레프트 윙 혹은 라이트 윙, 이 시스템에 부합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조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옵션 아니면 스트라이커 옵션으로 잠깐 나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후반기에는 좀 출전 시간을 얻어가는 형태가 줄을 이었었는데, 근데 이 선수가 생각을 해보면은 매각을 했을 때, 이번에 타일러 모튼이 리옹으로 갔을 때 1,500만 파운드 플러스 20%의 세론을 기록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지도 그거만큼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타일러 모튼은 수비형 미드필더고 조지는 공격수다 보니까 단가가 더 높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2,200만 파운드 이 정도의 가격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방출 이적료가 지금 첼시 장부의 순수 100%로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첼시 보드신들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쪽이라서, 그래서 충분히 팔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로마가 조지의 에이전트와 얘기를 나눴다고 지금 로마노가 띄었고요. 그리고 조지는 독일 이적을 우선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엠게, 메넨글라트바흐랑 라젠발, 라이프치히가 관심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 선수는 독일 이적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로마로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첼시 이슈고, 이제는 또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봐야 될 텐데, 지금 뉴캐슬이 또다시 굉장히 급하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스트라이커 쪽에서도 셰시코 영입에 관해서 좀 비관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는 관측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센터백 쪽에서도 급하게 스칼베니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을 노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확인해봤을 때는 호프가 뉴캐슬 셰시코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점점 메뉴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메뉴나 뉴캐슬도 아니고 그 제3자 다른 옵션을 기다리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다. 즉 셰시코 사가는 좀 더 메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관측이 보이고 있고, 키스다우니가 말하기로도 이를 인정을 했어요. 셰시코는 메뉴행을 선호하고 있다. 메뉴가 곧 공식 비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합의 시에는 메뉴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측가 말하기로는 메뉴가 라젠발 측에 구두로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8천만 유로를 맞춰줄게. 대신에 세시코가 우리와 합의를 한다면 말이지 라는 식으로 의사를 표명을 했던 걸 보면은, 메뉴 역시도 굉장히 높은 금액, 사실 8천만 유로면은 메뉴가 생각한 금액보다 높을 거란 말이죠. 그 금액까지도 충분히 지불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거라서, 생각보다 구단 간 합의, 개인 합의 모두 다 메뉴가 좀 더 그린라이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뉴캐슬이 지금 이 8천만 유로라는 딜을 따라간다는 소식은 나온 적이 없어서, 구단 합의 면에서도 개인 합의 면에서도 확실히 메뉴가 주도권을 쥐고 딜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캐슬이 사실 여기만 급한 게 아닙니다. 뭐 세시코를 영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와킨스로 튼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센터백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테오 모레토가 말하기로는 뉴캐슬이 치아오에 관해서 공식 비드를 하진 않았으나 문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전에도 치아오를 노렸으나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상황이고, 밀란이 원하는 액수가 나왔는데 3천만 유로 이상, 스칼빈이랑 대충 단가가 비슷하죠. 그리고 또 게이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 폴 조이스 쪽으로부터 나왔었는데, 게이 협상이 다시 돌입했다라고 해요. 펠리스는 게이 이적료로 갑자기 5천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에는 뭐 3천만 파운드, 이전에는 뭐 4천만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액수가 잡히다가 갑자기 5천만 파운드 소식이 리버풀 대장 기자로부터 나왔는데요. 뉴캐슬 소식인데 왜 리버풀 전담 기자가 소식을 긁고 왔냐라고 한다면, 리버풀 또한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폴 조이스의 소스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리버풀은 이 스탠스, 펠리스가 그냥 버티는 식의 스탠스를 가져가는 건에 관해서 FA 엔딩이 날 수 있잖아요. 게이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FA 엔딩이 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각을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큰 돈을 쓰는 것에 관해서 꺼려하는 중, 즉 5천만 파운드 근처까지도 맞춰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게이에게 관심이 있으나 4천만 파운드 이상 쓰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스탠스가 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펠리스가 이렇게 또
이상한 고집을 가져가다가 선수를 FA로 보내거나 아니면 끝끝내 가격을 내리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마크 게이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주전 센터백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516 시즌에서 어떤 출전 시간을 소속팀에서 가져갔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리버풀을 가게 되면은 이 선수 입장에서도 아니 나 코나테랑 경쟁해야 되네, 그러면은 당연히 팰리스나 뉴캐슬보다 출전 시간 비율을 더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뉴캐슬에 가서도 파비안 쉐어를 확실하게 밀어낼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팰리스에서 뛰게 되면 닭주전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게이 입장이 확실하게 나온 건 없으나 축구 이적 시장을 많이 봐왔던 제 사견으로는 게이도 아마도 FA 가능성, 2516 시즌을 보내고 나서 FA 이적, 월드컵 시즌의 출전 시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를 꺼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하고 이제는 에버튼이 좀 시끄러워서 에버튼을 잠깐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 엘버블이라 그래서 에버튼 대장 기자 쪽에서 에버튼이 디블링과 게이 나비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디블링에 관해서 에버튼이 원래 2,700만 파운드로 1차 비드를 완료했었으나 2차 비드가 들어간 상태였죠. 근데 소튼이 초기 이적료로 4천만 파운드를 원한다고 해서 지금 협의점을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 이 기자가 말하기로는 오늘 내로 합의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딜은 매우 잘 굴러가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폴 조이스가 말하기로는 여기서 디블링에 관해서 세 번째 오퍼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협상의 비관적인 상황 이라고 하고요. 좀 워딩이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진전을 이루려면 소튼이 가격을 낮춰야 된다. 에버튼은 분명 4천만 파운드를 지불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이라고 해요. 4천만 파운드를 요구한다 그래서 4천만 파운드를 줬는데 거절당했다? 뭐 이게 원금과 애드온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막 되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스탠스일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소튼이 원하는 4천만 파운드의 지불 구조가 따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초기 이적료로 4천만 파운드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에버튼이 아마도 얼마 플러스 얼마를 4천만 파운드로 도출을 해내서 비드를 한 내용이 제안서에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앤디 헌터라 그래서 전 사우스햄튼 전담 기자이자 이제는 머지사이드 쪽을 다루고 있는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우스햄튼 5천만 파운드 패키지를 요구 중이다. 다른 구단들도 이 테이블에 앉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 디블링 선수가 06년생 왼발잡이 라이트윙어인데 지난 시즌 소튼이 강등을 당했던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블링의 화끈함, 번뜩임이 정말 많이 도드라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소튼 경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디블링이 언제 나오나, 디블링은 뭘 했나를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수에 관한 주목도가 좀 생각보다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정도로 엄청 잘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소튼도 지금 이 시장에서 이 디블링이라는 선수의 가치가 어떻게 높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짱 장사를 부리는 것 같아요. 5천만 파운드면은 지금 한 화로 약 930억쯤 하는데, 아무리 인플레가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지난 시즌에 대비한 선수가 5천만 파운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짱 장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 현 상황이고, 에버튼이 이걸 어떻게 타개해내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티아오나가 말하기로는 본머스가 로익 바데 영입에 3천만 유로로 구단 가나비를 맞췄다고 하는데, 로익 바데는 00년생의 세비야 센터백 굉장히 잘하고요. 세비야의 대들보로 알고 있습니다. 미들맨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자바르니가 나갈 시에 오른쪽 센터백 옵션으로 지금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소식으로도 로마노나 압들라흐 불마가 말했듯이 지금 PSG 행이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인 상황이라서 자바르니가 나갔을 때 대체 옵션이 필요한 본머스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개인합의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선수가 본머스 행을 딱히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르트가 말하기로는 토트넘이 카사도를 주목해보고 있다고 하고 바르샤는 3천만 유로 정도를 평가 중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리냐를 데려온 이유가, 당장 시장을 딱 봤을 때 볼란치 쪽에 미래를 맡길 만한 자원이 그레이, 베리발 외에, 즉 신입생으로 뭔가 꾸려보기는 애매해서 그래서 팔리냐를 1년 임대로 먼저 한번 땜빵을 채워본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카사도 또한 한번 명단에 올라는 본 것 같으나 스포르트라서 그냥 저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스테인이 말하기로는 슈투트가르트가 비에이라 영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파비오 비에이라 포르투로 임대를 가서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워커이식 문제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간다고 하고, 그리고 마틴 지글러가 말을 하는데 좀 뜬금없어서 놀랐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선수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구단과의 계약 종료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진적인 소속을 통해서 계약 해지를 한다라는 메커니즘인데, 축구에서 이 종류에 관한 중요성이 너무나도 잘 자리가 잡혀 있고 저 또한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야구처럼 계약 기간을 마치고 나서 FA로 이적하는 형태, 트레이드 이런 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저 시스템, 지글러가 말하는 저런 식의 계약 해지 옵션 및 기능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와지긴 하는데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내용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적료 인플레이션 현상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건지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또 주목을 해볼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럭트가 말하기로는 빅토르 헤이스가 지로나 행위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남미 선수들에 관해서 능통한 기자죠.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한 시즌 동안 임대가 되기로 고드 합의가 완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맨시티랑 지로나가 둘 다 시티 풋볼 그룹 산하에 있는 구단이다 보니까 멀티클럽 간의 임대생 교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S가 말하기로는 도르트문트는 또다시 산초 영입을 위해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